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유시민 전 이사장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검찰에선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애초에 구형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유시민 전 이사장은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과연 한동훈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방금 전 1심을 앞두고는 한동훈 씨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한 거에 대해서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라는 속보가 나온 건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틈만 나면 법과 원칙 얘기하고 법치주의 입에 운운하는데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독립운동가인 척하고 있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된 싸움이 될 텐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한동훈 장관을 향해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김종인 씨가 했네요. 한동훈의 팬덤이 형성됐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별의 순간도 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별을 잡은 게 아니라 달 것 같다. 온갖 의혹들에 대해서 모른 척 넘어갔는데 당장 구속수사해야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니냐. 팬덤에 대해서도 선택적 지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강자들 앞에선 약하고 약자들 앞에선 강한 모습을 보여서 더욱 많은 비판을 받는 거라 보고요. 오죽하면 검찰공화국 비판이 먹혀들 판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끙끙 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 공보라인은 민주당과 언론의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에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고요. 국힘 내부에서도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검사가 국정을 본다니 나라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각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왕국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 대통령실 리모델링에 수상하다는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기술자 2명뿐인 중소업체가 맡았다는 건데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한 수의계약 형태였는데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설립한 신생업체라는 거고 기술자가 2명뿐인 중소업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업체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확인돼서 더더욱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 아니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 누군가와 연줄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데다 일부 언론에서도 수의계약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집무실 이전을 하면서 청사 리모델링 일정이 워낙 빠듯하게 진행되다 보니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을 했지만 안보에 가장 민감한 시설을 저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해명이란 거고요. 보통 개인 집 리모델링 할 때도 여러 개 업체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냐? 수상하단 반응이 계속 커지고 있죠. 네티즌 수사대들의 계속된 검증도 이어지고 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짤도 여기저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황교익 평론가도 직접 내비를 찍어봤다고 하는데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경기도 포천 다누림 건설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때 거리가 5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용산 인근의 유리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검색하면 3km 이내에서만 수많은 업체가 뜨는데 이상하지 않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죠. 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해로도 지금 100년 대계에 구시대를 불러낸 대통령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법을 연상시킨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교육계에서는 당연히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로 되돌아간 줄 알았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도 겸직할 만큼 사회 전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직책인데 애초에 성격이 다른 경제만능주의적 주문을 내놓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나왔죠. 행정부 수장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자리라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뭘 생각이라도 하고 얘기하는 거겠냐?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 교육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잠재된 다양한 욕구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사회인으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게 참교육 아니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오로지 출세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한다 하면 큰일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양양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호응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부디 제 위치를 찾아가길 바라며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저런 사람들이 실체를 숨기고 있으면 가감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